안녕하세요. 저기 박 약사입니다. 오늘 그 장의 흐름을 보니까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기관이 한 7천억 정도, 한 1조 이상을 코스피에서 말하자면 사들였어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적극적인 매수로 지수가 좀 올랐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1조가 넘는 금액을 쏟아부어서 지수가 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현재 그 주식시장의 지수는 분명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6월 3일 날인데 6월 3일 날 선거가 끝나면 대대적으로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오른다고 보거든요. 지수상으로 보면. 근데 지수상으로 올라지만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종목별로 차별화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차별화. 종목별 말하자면 그 차별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지수가.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대응하기가 정말로 상당히 까다로운 장이 아마 지속될 듯 싶습니다. 지 말은 뭐냐면 그 주가가 결론적으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 4,000포인트를 향해서 올해는 이제 이게 진격을 하겠지만 저는 그런다고 봐요. 지수는 큰 폭으로 오른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수를 말하자면 지수는 오르지만 종목별 차별화는 엄청나게 심하게 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꼭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오를 때 보면은 전부 오르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차별화되어 가지고 종목별로 지수 중대형주 쪽으로 많은 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력들의 움직이는 그 타겟을 금감을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서는 앞으로 말하자면 이 주가 조작에 의한 주가 띄우기는 상당량 우리 증권시장에서 많이 없어지고 좀 편안하게 사놓고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대형 우량주들이 많이 오르는 그러한 시장에 말하자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질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말하자면 문제점이 그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피해를 많이 보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말하자면 굉장한 아픔을 겪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자 아마 주가 조작범에 대해서 상당한 가해를 가겠다. 말하자면 특사경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조사를 심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그러한 것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엄연히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SK, HD 현대라든가 지주사 관련들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지주사 관련들이. 지주사. 그래서 코롱이라든가 SK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그 LG라든가 LS, GS 이런 그 지주사 관련주들이
롯데 지주라든가 이런 지주사 관련주들이 좀 올랐는데요.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오르면서 중대형주들이 오르면 지수는 큰 폭으로 막 올라버려요. 우리나라 지수가. 그렇지만 노버주, 원전주, 그다음 화장품주 뭐 이러한 종목들이 말하자면 돌아가면서 섹터를 움적거리고 보면은 결국은 우량 대형주들만이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말하자면 주식 투자를 과거와는 조금 패러다임이 달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박약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은요, 이 렉스트레이드에서 아침에 8시부터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꼭 매수를 하면은 아마 5% 이상 떴던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물려요. 한 100개 종목에서 95개는 물리고 뭐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본장에서 뛰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하나의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단타 대회. 이 단타 대회. 이 단타 대회가 열려가지고 이 단타꾼들이 단타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심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단타. 이게 물론 뭐 국내 주식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소량 적은 거래로 주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리마켓 시장에서 보면은 아주 세력들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현대건설을 보면은요, 현대건설이 아침에 시초가에 상한가가 붙었어요. 상한가가. 시초가에 상한가가 붙었는 주식이 86,000원까지 갔어요. 그것이 오늘 61,000원 아래로도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동폭이 심하게 움직거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시장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강력히 오늘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내 시장의 렉스트레이드 시장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렉스트레이드 시장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의 무덤이 되고 주식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무덤이 되지 결코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수익 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선수들이야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 렉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시장,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결국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당하기 일쑤고 말하자면 아침 8시부터 장이 열리자마자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버리고 적은 거량으로 상한가를 만들어서 쭉 팔아제끼는 그러한 말하자면 장이 연출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형주에서도 이러니 소형주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리마켓 시장에서 5% 이상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다가는 물론 프리마켓 시장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현금화를 해버리면 상황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프리마켓 시장에서 오르고 정규시장에서 쫙 빼가지고 다시 올려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위로 팔아놓고 쫙 빼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일반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다시 올려버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서 벌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리마켓 시장, 애프터마켓 시장은 반드시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강력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하자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일반 투자가들이 거기에서 승률이 있기보다는 당하기 일쑤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했을 때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점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면 이 고점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고점에서 파는 사람들은 이 세력들이 파는 거고,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사느냐? 일반인들이 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근데 그 고수들은 뭐냐 그러면, 고수를 매매하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서 사가지고 이 정도 올라가면 여기에서 팔려고 하는 이 고수들이 이렇게 상위 말하자면 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할 때는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매매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대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우리 국내 시장이 장난기가 심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감이 있다면 우리 일반 이 대방인들께서도 이 프리마켓 시장을 없이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도 시간을 좀 단축을 해가지고 결국은 전과 같이, 전에는 시간 외 거래라고 하는 것을 또 이건 그렇게 말하자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10분 동안 단일 가격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미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우리나라하고는 틀리죠. 캐파가 틀리고 시간차가 틀리고 뭐 주마다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땅덩어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세우고 뭐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장이 열리더라도 충분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돈을 이 국내 시장에서 말하자면 충분하게 이 증권시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장은 얼마든지 된다. 저는 이것을 100번 1000번 말씀을 하고요. 정말 답답해서 제가 오늘 우리 대방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저야 뭐 우리 회원님들과 매매를 하는데 오늘 또 이 현대건설을 고점에서 잽싸게 여기서 매수한 이 현대건설을 고점에서 잽싸게 매수하고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고점에서 다시 팔고 이런 매매를 오늘 했습니다. 왜?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대형주 가지고 안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빵빵히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습니다만 일반 투자가들이 그것을 따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어떤 말하자면 생각을 꼭 고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우리 대박클럽에서 이민온시아 오늘 요거 매매했었죠. 어제구나. 오늘 아니라 어제 이민온시아는 매매했고요. 바이오비주 어제 요거 바이오비주 이민온시아 이 새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한번 매매를 했고요. 이제 YG플러스도 오늘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이게 13%까지 올라갔으니까 YG플러스에서 좀 수익을 좀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우데이터는 우리 여기서 사가지고 오늘 조금 이 고점에서 입구로 달리고 음봉으로 터지고 거래가 많이 실리는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했습니다. 다우데이터가. 그 다음에 라울로보틱스 요것도 매매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게 굉장히 끈질긴 종목이죠. 굉장히 끈질긴 종목입니다. 로봇주의 그 대장주격이고. 제가 현대건설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대건설은 우리 이 대박클럽에서 요사이 제가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이제 오늘 두산 에너비리티하고 비슷하게 같은 원전주로서 움직거리는데, 이 현대건설은 건설주에 어떤 속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사이 원전주고 함께 움직거렸어요. 근데 오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죠. 오늘 음봉이 났는데 거래가 상당히 실렸습니다. 음봉이 났는데 거래가 상당히 실렸어요. 이 말은즉슨 당분간 44,000원이 하나의 어떤 그 고점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식이 44,000원을 뚫고 가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는 올라가면은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추격 매수에다가는 다시 한번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 오늘 이제 수급을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140만 주를 샀지 않습니까? 한 140만 주 정도를, 100만 주. 근데 이게 하나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느 정도 좀 고점이 왔지 않았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추격 매수하다가는 원전주가 조금 수익보다는 걸려들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연기금하고 투신해서 사정없이 지금 팔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아시고,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를 할망정 지금은 조금 한 템포 뒤로 늦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봅니다. 알았죠? 그리고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이런 시간은 거래량이 짧은 것으로 움직거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종목은 말하자면 올라가면 매도하고 아주 푹 떨어지면 저점 매수하는 이런 단기 매매적으로 여기서 한번 올라봐야지, 이제 꾸준히 보유해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는 조금 식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양봉이 나올지 몰라도 내일 양봉이 나오면 그 뒤로는 음봉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이격도 크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음봉으로 생각보다 많이 터졌어요. 그런 점을 꼭 양지하시고, 여기에 비하면 이 현대건설이라는 이 주식은 원전주는 원전주입니다만 건설주 쪽으로 섹터가 움직거리는 종목과 함께 움직거리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5일선에다 대고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아마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고 쭉 빠진 것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11선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바라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도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대로 또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흐름을 보니까 기관들은 팔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이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지금 이 주봉으로 보시면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뭐 86,600원을 갖다가 딱 고점을 이 쌍봉 치고 그냥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건설은 이 정도 5일선과 11선 사이까지 한번 기다려보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이 단기 매매를 일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관들의 그 어떤 단기 매매 형포가 너무나 심해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식계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터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고 주의해 주시기 한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삼성전자가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기관들이 한 300만 주 좀 샀고 외국인들이 한 200만 주 이상 샀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옆으로 횡보할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오늘 좀 올랐다고 해서 반도체 또 따라 들어가면 또 물릴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로봇, 원전,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한 3번 정도 조정받으면 다시 뜬다.
막 이런 점을 꼭 인지하시고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지수상으로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그때 오를 때 뭐가 주도하냐 그러면 저는 반도체 일부, 그 다음에 지주사, 여기에 이 말하자면 원전이라든가 이 중대형주들이 굴뚝주라든가 중대형주들이 아마 같이 리듬을 타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면서 그런 장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과 약간 좀 말하자면 비슷한 장이 아니고 전과는 약간 분위기가 틀린 장이 좀 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은 못 가죠. 이렇게 한번 시세를 난 종목들은 못 가고 지금 쭉하니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정받은 종목을 해야지, 이렇게 한번 했다가 너무나 뭐 60일선까지 깨껴버린 종목들은 갔다가 거래 터지면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을 아시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알테오젠보다 제가 이 평소에 얘기했던 그 이렇게 쭉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때 아닌 에코프로가 이렇게 좀 올랐어요. 그런데 이 공매도가 오늘 또 에코프로가 13% 정도 이렇게 공매도를 쳤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또 올라가면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전지 올랐다고 해서 또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같은 거, 지금 이 고점 치고 계속 떨어지죠. 이 잘못 걸리면 이렇게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그 다음에 하이브, SM, 하이브도 조금 꺾였죠. 하이브도 조금 꺾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을 좀 아시고, 이렇게 잘 가던 주가들이 5일선이 이탈하면은, 잘 가던 주가들이 5일선 이탈하면 반드시 빨리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잘 가던 주가들이 5일선이 이탈하면 매도. 여기서 있다가 바로 다음날 5일선이 말하자면 뚫고 올라가면 매수. 뭐 이렇게 하더만정 이 5일선이 뚫고 내려가면 매도입니다. 거래한 지가 실렸죠. 여러분들. SM은 5일선이 끊어졌죠. 입구로 달리고. 그래서 하이브, SM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삼양식품 분위기 안 좋고요. 에코프로 BM 이런 것은 2차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짝하는 걸 또 덤벼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흐름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 현대건설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조정시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올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끝이 어딘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 여러분들이 이 조정을 받는 걸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결론적으로서는 이렇게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종가상으로 5일선이 이렇게 깨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로서의 결과물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래서 증자도 끝났고,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 증자를 해서 이 증자 물량이 한 2개월 있다가 1개월 후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증자가 한 이 종목들은 아마 이 90만 원이 꼭대기지 않을까?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증자를 해서 무거운 종목들은 증자를 해서 물량이 나올 때쯤 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을 양지하시면서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 미포. 그래서 오늘 조선 방산주들이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을 한번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화 솔루션. 저번에 선거가 한번 끝나면 이 한화 솔루션은 한번 분명히 어떤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매수를 좀 해놓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요것은 21선을 약간 한번 떨어질 것도 같아요. 이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내일은 지금 현대건설이 6만 1,000원, 6만 원이 오늘 살짝 무너질 듯 하다가 지금 다시 올랐는데요. 이 주봉으로 보면은 이 5주선이 올라올 겁니다. 아마 5주선이 5만 한 7천원, 5만 5천원 언저리, 5만 5천원 언저리에서 강하게 한번 지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요것도 5주선, 이 5주선을 타고 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5주선을 깨는가 안 깨는가를 잘 보고, 내일은 이번 주에는 5주선이 좀 올라오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추천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앞으로의 흐름, 이런 걸 좀 보고, 지수는 오르겠다. 그러면 지수가 어디에서 오르냐? 중대형주의 어떤 상승, 지주사 종목들의 상승, 그러면 지수는 안 빠지는 거예요. 뭐 노버주라든가 막 식품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중가를 치고 떨어져도 지수하고는 영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올라가나 떨어지나 지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오른다. 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실탄을 선거 끝나고 나면 좀 들어붙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대형주 쪽으로, 대장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급이 철저히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피하고, 외국인과 개인들만이 이 말하자면 이렇게 외국인과 개인들만이 이 수급이 있는 거, 기관이 전혀 참여하지 않는 수급의 주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다. 외국인과 개인들만이 이 수급 주체에서 매수 매도가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은 삼가를 하고, 국내 기관들이 많이 덤벼드는 주식이라든가 외국인들이 함께 사주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꼭 그 종목에서 노르면 반드시 패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꼭 드리면서 제가 말하자면 오늘 유튜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